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닮은 건데요. 오른쪽 두 사각형이 닮은 거랍니다. 모양도 크게 안 헷갈리게 잘 세팅을 했죠.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큐인데 어떻게 구하냐? 우선 닮음이다라고 하면은 비율만 맞추면은 대응변은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어차피 대응 점이나 주에 똑같을 거니까요. 지금 얘네들이 베이스가 되는 각은 선분 BC와 선분 G가 얘들 두 개씩을 세우면은 8대 12가 나옵니다. 얘들을 다 소거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3의 비율을 가지죠. 그 말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성분을 x로 뒀을 때 x 대 6도 2대 3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암산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돼요. 3x는 12가 되니까요. x는 4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2번. 이건 문제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90도짜리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삼각형이 분할되면서 두 개의 삼각형이 더 생겨요. 제 말에서 총 세 개의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전부 닮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AA 닮은 거죠. 쌤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이제 여각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면서 AA라고 더 확고하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얘네들의 공식은 이겁니다. 자, 쌤이 그리는 걸 잘 보세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또는 반대쪽 초록색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고 가운데 있는 후 얘네들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제곱으로 표현하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지금 파란색 식을 쓰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얘의 제곱은 뭔지 모르고 x 치면은 6 곱하기 x와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수가 아닌데 답인가요? 정수가 아니다는 답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얘의 제곱은 81은 6x죠. 그러면 x는 81, 3으로 한번 약분이 되네요. 네, 17이 정답이겠네요. 4번이겠죠. 이 두 삼각형은 닮습니다. 그죠? 네, 시험장에서 대중으로 비슷한 도형들을 서로 닮음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대중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런 각이 똑같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가 닮으면 합동일까요? 아니죠. 대중과도 전혀 다르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C의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두 각이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쌤이 색깔로 구분을 할 테니까 대형변끼리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작은 삼각형의 초록색, 큰 삼각형의 요 초록색,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작은 삼각형의 파란색 성분은 얘네들과 같죠. 서로 따라가야 됩니다. 작은 삼각 빨간색 변의 요 변죠. 그럼 지금 3분의 2C가 두 번에 걸쳐서 겹쳤는데 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응변이 변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번 동일 성분이 소리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초록색 성분을 통해서 작은 삼각형의 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작은 삼각형의 질을 큰 삼각형이 붙죠. 우리가 봐야 될 게 X다라고 해보죠. 7대 9의 닮은비를 가졌고 그다음에 얘네 보면 작은 삼각형이 먼저 나와서 작은 삼각형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작은 삼각형의 X 큰 삼각형의 7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식 이해하세요? 7의 제곱과 같다. 네? 10과
9분의 49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9분의 49니까요. 전체에서 x만큼 빼야 그만큼이 나오겠죠. 네, 49를 풀면 9분의 32가 정답이 나오겠죠. 4번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되게 복잡하지만 평행선들이 굉장히 많고 비율을 계속해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쌤이 연습장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지금 문제가 약간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은 평행선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읽으면 이렇게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 푸는 팁은 이렇게 평행선끼리 길이나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시험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풀게요. 우선은 비례식을 잘 풀려면 F임대를 풀면 비례상수에 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례상수 통상적으로 K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비례상수가 K 그 다음에 또 다른 비례상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T라든지 S라든지 R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길이 값은 요만큼이 3이라고 했고요. 이다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평행선을 지금 이렇게 한번 잠깐만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3대 5는 얘 대 얘다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이제 이론이 중첩이 되면 이게 쌓이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3 애초에 3대 2는 얘 대 얘다. 근데 얘 대 얘다라는 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지금 여기를 3K 그리고 여기는 2K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제는 우삼각형으로 시선을 빨간색 두 개도 평행이기 때문에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고 성립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해야 될 거를 여기 x라고 둔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 대 얘 대 얘다 이렇게. 그러면 좀 쓰면 돼요. 5 대 5 플러스 x는 3k 대 k와 같다. 다시 얘 대 얘는 5 대 플러스 x는 얘 대 얘, 3k 대 k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비례식이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15k 바로 전개를 할게요. 플러스 3kx는 25k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항할 거 이항하고 계산을 해보면 3kx 10k x는 3분의 10이다라는 수치가 나오네요. x가 15x x는 3분의 10이다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안 읽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분 pH를 구해야 되는 거죠. HB. 그러면은 얘네들을 H라고 한번 둬보죠. 그러면은 셀 눈에 보이는 비례는 얘 대 얘를 쓰고 싶어요. 또는 얘 대 얘는 비율을 쫓아가면 자, 여기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3대 2의 비율을 봤잖아요. 이렇게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K는 2K를 좀 볼게요. 얘네들은 요렇게도 되는 거죠.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3K에 2K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이만큼이 3 이렇게 세로 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만큼 T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요 길이 대 얘는 요 길이 대 얘로 풀 수 있다. 요 길이가 좀 선발적이긴 하네요. 왜냐면 요만큼이 3분의 10이고 여기가 5보니 지금 얘를 좀 적어보면 쌤 얘 대 얘는 얘 대 얘라고 풀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상 H 대 H는 3 대 T라고 볼 수 있겠죠. T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3H는 자 여기 2 곱해야 됩니다. 10 플러스 3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더해버리면 3H는 3분의 10이라고 볼 수 있고 H는 3으로 나누면 10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10이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되 집중해서 따라가면 될 거고요. 안 된다면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해석을 요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BC와 D가 평행이고요. 얘가 10이고 얘가 4고 얘가 15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길이가 자, 다양하게 풀이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고 쓰죠. 얘를 x라고 한다면 이거 좀 셀프로 줘야 되겠죠. 6 대 10은 x 대 15다라고 세워도 되고 선생님 저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를 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 됩니다. 6 대 x는 10 대 15다. 왜냐? 어차피 똑같거든요. 왜 하는 내 양을 내 양기를 왜 하냐? 똑같죠? 10x는 얘들 반복할게요. 2랑 5를 가지니까 이제 2를 가지고 x는 2가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별표 맞출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길이 b를 가지고 성분 b, 성분값을 구했는데 얘들은 지금 넓이로 좀 들어가야 되네요. 문제를 보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A는 가게 이동선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굵다. 이때 요 사다리꼴을 또는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가게 이동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6K 대 여기는 4K 즉 3K 대 2K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비가 맞나요? 그리고 닮은비가 3대 5로 닮은비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1번 삼각형과 큰 2번 삼각형은 닮은비가 3대 5다를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대운이랑 3, 5. 네, 넓이 B는 어떻게 되죠? 제곱을 따르죠. 3의 제곱 대 5의 제곱은 작은 삼각형은 몇입니까? 작은 삼각형 9가 되죠. 큰 삼각형은 일단은 x라고 되죠. 자, 그래서 한 번에 구할 수 없어요. x를 구한 다음에 9를 빼야 됩니다. 왜냐면 6까지만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x는 삼각형 ABC 전체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25 곱하기 9는 9 곱하기 x다. 그러면 x는 25가 되네요. 그죠? 근데 x는 뭐라고요? 삼각형 ABC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만큼 빼야 되니까 25 마이너스 9는 16이 정답이 되겠죠. 7번으로 넘어갈게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그림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일단은 평균 400명이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렇게 평균이고요. 이게 중심을 이었네요. 그랬을 때 지금 써야 되는 게 정확히 5대 3분 2F의 길이 B는 몇이냐라고 했죠.
일단 정보를 다시 한번 좀 흡수를 하시고요. 이 삼각형부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대 2는 1대 2를 따르죠. 그러면 스타트 부분 우리가 x라고 한번 둬볼게요. 여기는 2x가 되겠죠. 여기도 2x가 되겠죠. 전체는 4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3x라는 게 혹시 있는 보이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초록색 삼각형은 닮음이죠. 왜냐면은 막지와 받고 억각 A의 닮음이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지금 2x, 3x 어떻게 되죠? 2대 3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2K, 여기가 3K. 그러면 여기는 5K잖아요. 여기도 5K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분 B, Q는 10K로 표현이 가능하고 성분 E, Q는 극단적인 3K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K 대 3K는 10 대 3이다라는 가장 깔끔한 정수비로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거는 바로 해야 되겠죠. 15는 x가 되겠죠. 아마 그때도 그랬듯이 요거 반성으로 풀어갈 거예요. 10을 세워서 주세요. 이렇게 한 40, x, x가 이겠네요. 그 다음에 얘들도 똑같죠. 반반, 반반, 반반 이렇게 되겠죠. 12가 내일까지 명목 어디까지 쓰였을 건데?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은 지상형 ABC에서 있죠. E와 F를 각각 얘들의 중심이라고 알려줬나요? 그때 오각형, 색칠된 오각형 넓이는 몇이냐라고 했죠. 여기서 유도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으면 문제에서 준 선이 여기서 대변의 중심이니까 각각의 무게 중심이라는 게 합일치가 될 수 있죠. G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250cm 이렇게 보면 요게 3분의 1이죠. 그게 절반이니까 얘는 삼각형 AC, D의 6분의 1이다. 얘는 삼각형 A, C, D의 6분의 1이다. 일단은 삼각형 A, C, D는 삼각형 A, B, C와 같고 얘네들의 넓이는 30이 되겠죠. 30이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되겠죠. 왜냐면은 전체 삼각형에서 5를 빼면 10을 빼는 거죠. 30에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습관에 의해서 암기 경험을 해서 하면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11번 얘들도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충선이라는 거 알고 있죠. 10번으로 좀 이렇게 무게중심은 중선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중선이 이렇게 잘리는데 긴 놈 짧은 놈 있죠. 반드시 2대 1이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얘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반반, 여기에 반반이니까 요만큼은 부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2K, K죠. 1K. 그러면은 2대 3, 요 X 대 3, X 대 3X, 18, X는
답은 여기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를 15cm을 중심 C에서 9cm가 되도록 뭔가 스페이스를 기울였다. 이때 틀린 원의 단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맞죠? 자, 원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어쨌든 원이면 가장 중요한 반지름 정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원의 반지름 R이 달라고 한다면 이 원의 넓이는 뭔지 모르고 R의 제곱이죠. R의 제곱만 구하면 된다는 저는 이제 설명해가지고 외운 친구들은 부분 나왔을 때 피타고라스 당연히 쓰겠죠. 15와 9가 만약에 약분이 된다. 지금 얘는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4의 할당량 대신에 4는 비례상수 K가 적용됐으니까 4 곱하기 3, 10가 되겠죠. 즉, 반지름은 10이었다. 제곱은 기억하나요? 144. 좀 기억해 주세요. 10의 제곱, 3번이 되겠죠. 자, 13번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것은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가장 변의 제곱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 라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완벽한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 단위를 뽑는다면 3대 4대 5, 그 다음에 5대 12대 13의 K 배수로 봐도 무방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3대 4대 5랑 똑같은 비율의 직각삼각형은 6대 8대 10이 될 수도 있고 30대 40대 50이 될 수 있다. 같이 풀면은 될 거고 참고로 방법은 5번입니다. 얘를 넣으면 3대 4대 5의 비율이 만들어지죠. 자, 그다음 얘들도 피타고라스 정리죠. 얘네들은 x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오픈된 두 변에 2로 나누면은 얘는 3이 되고 얘는 4가 되죠. 그럼 얘는 5의 비율을 가지겠다만 원래 숫자는 2를 곱해준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약간 뭐랄까 일차함수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데 얘네들은 자, 일단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구해야 되는 거 이제 스무스로 쫓아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a, b라고 한다면 삼각형 AOB의 빗변의 제곱이 몇이냐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분 AB를 치면은 1차함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XY 절편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수치화해서 직각삼각형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필요하니 그래프로 가져와서 이렇게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를 통해서 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3 마이너스 2 3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7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2분의 6 얘네들입니다. 플러스 2분의 3 분의 3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 되죠. 2라는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 1차 함수를 안 구해도 되는 게 얘네들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비율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가 9칸 증가할 때 y는 2칸만큼 내려갔다 마이너스 개념인 거죠. 즉 얘네들은 2k라는 수치를 가지고 얘네들이 9k라는 수치를 가지게 되면 x 제곱은 x 제곱은 2k의 전체 제곱 플러스
K의 전체 제곱과 같겠죠.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K는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X 제곱은 4, 81, 80라는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꼭 한번 1차 함수의 기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시가상학평가 반원들이만 나오면 뭐죠? 히포크라테스의 정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칠된 넓이는 어디에 구하느냐? 자, 지금 가장 긴 편에 만들 수 있는 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얘네들을 S3라고 한다는 거.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S1 플러스 S2는 S3만 그래서 얘네들은 S3만 구하면은 반원이 아니라는 기준에서 반원이 아니라는 기준에서 25일 건데 반원 이런 문제를 이제 경우의 수가 완전히 넘어왔네요. 경우의 수 확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우의 수나 확률은 여러분 노가다로 푸는 게 맞다. 그 중에서 일부분이 공식으로 풀면 그렇게 풀면 되겠죠. 사건과 법사건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어떤 사건, A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까지 기억해 주면 사실상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19번을 보게 되면 학교에 이번 달 추천 동사에는 소설책 9권, 작권, 시집 8권이 있는데 추천 동사 중에서 한 권을 택할 건데 소설책 또는 위인전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또는이다라는 접속사 때문에 소설책 9권 더하기 책 5권, 즉 4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별표 한번 볼게요. 18번은 일정 금액을 통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종류로 지불 방법은 모든 동전들을 가용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10, 1, 5를 뺀다. 지불 금액의 종류는 예를 들어 500원짜리 2개가 1000원짜리 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폐라고 할게요. 지폐가 3지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지폐는 8지폐로 바꿔 가운이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2개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죠. 길게 빌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위 지폐, 하위 지폐 개념을 볼 건데 상위 동전, 하위 동전 어떻게 됐습니다. 자, 500원의 유니가 100원의 유니가 5원이죠. 얘가 상위 동전, 상위 지폐일 거예요. 네, 하위 동전, 상대적으로 하위 동전 50원 3개가 있습니다. 얘는 100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나요? 100원을 하위 동전 개수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100원짜리는 10원짜리 4개인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50원짜리 3개, 100원에서 발생되는 2개, 즉 50원짜리 동전 5개,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곱해라 4, 8개죠. 그래서 1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 또는 0원은 제외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 되죠. 그래서 18 빼기 1, 17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동전을 지폐를 똑같이 주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A라고 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을 좀 B라고 했을 때 뭐 A 더하기 B, A 곱하기 B는 몇이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 1, 2, 3, 4가 적힌 수
짝 카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걸 떠올려야 돼요. N개에서 결국 우리는 RB를 뽑을 건데 순서가 필요하냐, 순서가 필요 없냐죠. 네, 2장을 뽑았을 때 만약에 1과 2를 뽑았다고 볼게요. 12와 21은 다르죠. 즉 순서가 상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여기서 만약에 1을 썼다. 2, 3, 4가 남죠. 얘들이 1의 자리로 올 수 있겠죠. 10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중학교 학생 200명이 좋아하는 과목수를 조사했는데 4개의 과목에 각각 이렇게 했네요. 근데 여기도 또는이라고 나와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명을 임의로 택할 건데 그 학생이 국어 또는 수학을 좋아할 확률. 자, 그러면 국어를 좋아할 확률 더하기 수학을 좋아할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국어는 전체 인원 200분의 48이고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200분의 19 더하면은 200분의 얼마죠? 이 되겠죠. 그리고 약분하면은 정답이 되겠죠. 약분을 하면은 미안해요. 107이네요. 약분이 안 되네. 답은 3번입니다.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은 사실 앞부분에 문제가 나왔었죠. 그 오각형 문제. 여기에서도 관련 이론이 나왔는데 자, 일단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점 G는 늘 그랬듯이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이 섹션의 넓이가 9라면 전체 ABC의 넓이는 몇이냐라고 했죠. 자,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쌤이 색칠하는 거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지면 여기는 또 거기에 절반이죠. 즉 3분의 1에서 2분의 1이니까 얘는 전체의 6분의 1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를 구하려면 얘에다가 6을 곱하면 됩니다. 정답은 무엇이겠죠? 서술형이기 때문에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6을 곱하면 답이 나온다가 아니라 왜 6을 곱하는지 또는 무게중심의 특징이 서술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조건을 맞추는 개념이죠. 자,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여기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빨간 구슬 확률이 7분의 그리고 처음 상자에 파란색 구슬 3개를 더 넣었을 때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빨간 구슬이 5분의 1이다.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빨간 구슬의 개수는 몇이냐라고 했죠. 자, 일단은 우리는 비례상수 K를 좀 쓰기는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7분의 2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확률이라는 게 아까 전에 전체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 수를 얘기잖아요. 구술 전체는 어쨌건 7개. 그다음에 빨간 건 2개라고 했어요. 파란 거는 1개라고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점수산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K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란 구슬 3개를 더 넣었다라는 생각을 여기에 3개가 되고 여기도 3개가 되겠죠. 즉 전체 10분의 빨간색 여전히 빨간색을 꺼내는 확률을 변하고 있기 때문에 2를 했을 때 5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상수값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공은 2개다. 이렇게 최종 정답이 될 수 있게 돼요. 얘들은 이 과정 자체가 스토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설명을 조금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공이 더해지는데 전체 구슬도 더해진다는 표현이 조금 들어가줘야 됩니다.